지금 보시는 건물이 5억이나 떨어진, 5억이나 싸진 그런 물건입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죠. 총 이제 4층짜리 건물인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과연 입찰을 봐도 무방한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현장을 제가 다녀왔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깡패라는 말 있죠. 그래서 가격이 매우 싸졌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도 될 정도의 그런 가격이 할인이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주의할 점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한 번씩 어떻게 하면 이런 단점을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5억이나 폭락을 했는지 자세하게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현장에 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주 도로, 그러니까 이제 메인 사거리 쪽에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사거리 쪽에서 이게 이제 메인 상권이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그러니까 빌라랑 다가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의 어떤 그 입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도로를 이제 좀 가다 보면 그 주 메인 도로에서 살짝 한 2, 3분만 들어가면 돼요. 메타수로는 한 200m 정도 될까요? 200에서 300m. 그리고 이 도로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주차도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이제 상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의 빌라, 본건하고 비슷한 상황의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빨리 감기를 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진입로까지는 좀 빨리 감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건으로 이제 살짝 들어가면 이제 본건이 보이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대수를 빼고 나서는 한 2, 3m 정도 되는 도로 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약간 이제 오르막길이에요. 경사노도는 그렇지는 많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요게 이제 본건입니다. 4층짜리 건물이고요. 외관도 뭐 멀쩡하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멀쩡했는데 5억씩이나 떨어졌냐,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현장을 와봤는데 생각보다 건물 상태가, 이게 2010년도 보존 등기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외관도 지금 2010년 보존 등기니까 지은 지 14년 뭐 15년 차예요. 물론 이제 요 정도 되면 한두 군데가 좀 고장이 나서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에어컨도 잘 달려 있고요. 지금 극찬비라고 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그러니까 바닥이랑 옥상도 좀 보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어컨도 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측면 모습입니다. 측면도 뭐 크게 손볼 데는 없고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다만 이제 이쪽 왼쪽에 보면은 경매 나온 물건이 대다수 그렇다시피 이렇게 그 어떤 건물이 쓰레기로 좀 방치되어 있는 이런 측면을 좀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잘 안 보이는 공간을. 그래서 요거는 뭐 치우면 되니까 요런 거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본건의 어떤 주차장으로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올라와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본건의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뭐 멀쩡한 모습이죠. 그래서 측면에 뭐 샷이나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보려고 카메라로 줌을 당겨서 잘 보고 있는데요. 딱히 뭐 흠잡을 데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터인데 여기도 본건 땅까지 어떤 편입이 돼 있어서 주차장으로 좀 쓰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은 약간 그레이색이랑 진한 회색이랑 이렇게 색감을 조화롭게 어떤 식으로 해서 마감을 해서 건물을 이제 지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외관은 뭐 나쁘진 않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주차장을 한번 볼까요? 주차장 바닥을 한번 보셔야 돼요.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우편함도 있고 한데요. 일단은 바닥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이게 15년 차 건물인데 14년. 근데 보면은 이게 새로 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최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최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1년 사이에 요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천장도 마찬가지로 뭐 깔끔한 상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페인트가 좀 벗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누수가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생긴 건지, 요거는 이제 마른 상태라 좀 파악이 안 되는데 옆에 얼룩이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누수가 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죠. 그래서 주차장 여기 측면에 이런 식으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어떤 창고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도 회색이죠. 원래 이제 옛날 집 같은 경우는 15년 차면은 바닥이 원래 초록색으로 방수칠되어 있는데 회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최근에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보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보안 카메라인데 이게 사실 작동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경매 건물이 그렇다시피 관리가 안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지저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치우고 뭐 분리수거장이랑 이런 걸 쓰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 계량기 함인데요. 요것도 총 지금 8개가 좀 달려 있습니다. 공용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건물이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관이 와서 우편물인데 우편함이 좀 쌓여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사람이 사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 출입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문은 열려 있어서 나중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수리가 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전기 공급이 정지된다는 팻말이 좀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갈색이죠. 요게 타일 색깔이 약간 갈색이라 조금 내부가 조금 환하지 않고 어두운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매 물건에서 흔히 보다시피 알 수 있듯이 이런 청소가 이제 딱 끊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에는 지금 보면 난간이나 이런 쪽에 뭐 괜찮은데 바닥이 먼지가 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건물의 뭐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2층까지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1호입니다. 2층 1호. 2층 1호고 현관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1호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2호, 3호로 가는 건데요. 이쪽이 보면은 마감이 되어 있죠. 원래는 현관문을 뚫어놨다가 쓰려는데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식적인 출입주는 아니고, 그래서 1호 아니면 이게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202호거든요. 그래서 202호나 201호에서 어떤 추가 공간을 쓰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면은 이런 딱지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거는 사람이 안 살고, 그 다음에 203호인데요. 여기는 이제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호 현관문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현관문은 진한 회색인데 타일이 어떤 우드 색깔, 갈색, 이게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하고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도는 전체적으로 갈색, 우드 색깔인데 조금 어두운 컬러라 조금 미관이 썩 좋진 않아 보여요. 마찬가지로 계단 사이에 어떤 먼지들이나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갈 때. 왜냐면 근데 이제 경매 건물 같은 경우는 경매에 넘어가면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3층이고요. 301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전자키 뚜껑이 아예 날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부터 2호, 3호 이렇게 되는데 2층하고 마찬가지로 3층도 이런 식으로 문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302호인데 마찬가지로 문을 달았다가 이제 없앤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제 303호고요. 303호는 전자키도 손잡이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쓰는 그런 모양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자, 4층을 올라갈 텐데요. 4층은 보통 이제 여기는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4층 같은 경우는 뭐 주인 세대를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꼭대기는 이제 주인들이 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01호 주인 세대가 되는 건데 여기도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안내문이나 어떤 독촉장 뭐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 이제 다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쓰레기 앞에 그 문이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원래 문이 있었다가 또 없어진 흔적, 그리고 복도에 이런 식으로 좀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 이런 거는 이제 뭐 치우면 되니까 경매 물건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왼쪽에 옥탑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런 4층짜리나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에 저수조, 그러니까 고가 수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을 받아서 각 세대에 공급하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 생각으로는 이 물탱크실을 빼고 옥탑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에어컨도 달려 있고. 그래서 근데 싱크대랑 화장실은 없는데 요거를 추가 설치를 하려다가 만 건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옥탑입니다. 그렇죠? 옥탑 앞에 지붕도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등도 이렇게 되어 있죠. 샤시도 최근에 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바닥이죠. 바닥이 이게 원래 같은 경우는 이게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이따 볼 텐데, 감정평가 당시에는 여기 이제 초록색 바닥이었어요. 근데 그때 감정이 2013년에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1년 정도 지났는데, 지난 사이에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여튼 진행되는 상황에 어떻게 요거를 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매가 넘어가는 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수리를 해서 갖다 쓰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옥상도 최근에 수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옥탑이 이렇게 돼 있고, 상당히 옥상이 관리가 뭐 쓰레기나 보통 이제 보면은 경매에 넘어간 물건 보면은 옥상이 관리가 안 되고 많이 지저분합니다. 근데 여기는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뭐 수도를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수도를 쓸 수 있게끔 해놨는데, 뭐 이렇게 해놓은 건 좋은데 겨울에 어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보온 장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옥탑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옥탑 문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키나 뭐 이런 식으로 현관문도 잘 달아놨고,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방문하고 그 다음에 틀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면이 매끄럽죠. 근데 이제 시트 작업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보기 좋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 이제 수조 있는 자리인데 물탱크 있죠. 그래서 이제 물탱크를 아예 떼고 그냥 이제 직수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에 보면 이렇게 마감 처리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층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빨래 말리거나 뭐 그럴 때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좋죠.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뭐 관리는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기 구워 먹거나 어떤 잠깐 바람 쐴 때는 좋은 그런 장소죠. 그리고 옥탑 계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단차가 있죠. 색깔이 우드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 이런 합판을 대고 좀 보수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옥상이랑 1층 바닥 할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좀 수리를 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입니다. 여기 이제 합판이거든요. 좀 당겨 보면은, 그죠? 여기에 이제 합판을 대고, 원래는 이제 저런 식으로 우드 색깔이어야 돼요. 건물을 보도록 할게요. 건물은 총 4층짜리 건물이고요. 1층은 주차장 쓰고 있었죠. 그리고 2층하고 3층은 각각 3개 세대. 그래서 총 40평인데 대략 한 투룸이나 원룸이 이제 각각 조합해서 그렇게 좀 빠진 것 같고, 2, 3층은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 세대고 25평이고, 옥탑은 5평이고, 마찬가지로 원래 옥탑은 이제 고가 수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뺀 건데, 총 월세를 좀 받을 수 있는, 옥탑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화장실이랑 뭐 싱크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총 7세대, 3셋 하나 해서 총 7세대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입니다. 위치는 본권이 여기 있고요. 아까 그 진입로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제 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이게 보시면 이런 상점들이 되게 많죠. 맛집들이. 그래서 이쪽이 탑동 수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수원에서 유명한 이제 먹자골목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여기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여기서 뭘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택시들도 많이 있고요. 직장인들도 오후 시간에 많이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상권 대로변에서 이렇게 살짝 좀 안쪽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이쪽이 전부 다 주거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도보로 제가 현장 갔을 때 한 2, 3분이면 가요. 그리고 탑동 초등학교, 서수원 도서관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걸어가면 한 5분, 10분 정도일 거예요. 차로는 뭐 2, 3분이면 도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서수원 쪽인데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쭉 축소를 해서 한번 위치를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쪽이 서수원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이쪽이 서수원 버스터미널.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죠. 그리고 이런 보면은 인근에 초등학교랑 그 다음에 중학교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홈의실 동네거든요. 홈플러스랑 롯데시민화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로는 한 10분, 5분이면 가요. 10분은 좀 더 거리고 5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전철역이 하나 더 들어서요. 홈플러스 앞에 여기가 홈플러스인데 이쪽에 홈의실역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파트 값이 한번 출렁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른쪽으로 이쪽에서 좀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이제 수원역 있어요. 수원역은 이제 대표적으로 AK 프라자, 그 다음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그 다음에 백화점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 그래서 장보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편의 생활시설 이런 게 수원역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차로는 한 5분 10분이면 금방 갑니다. 버스도 바로 타면 이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런 수원역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서 쭉 보면은 이 권성구청이 이쪽이 서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본권이면은 이쪽에서 권성구청 여기도 한 5분 10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고생역도 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스타필드가 지금 이쪽 서수원에 그 스타필드가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화서역 있잖아요. 스타필드. 마찬가지로 스타필드도 5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그 백화점들이 수원역에 있는 백화점, 그다음 스타필드, 그 다음에 이쪽 서수원 쪽 생활편 시설을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서수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하나로마트인가 하나 있어요. 하나로마트인 게 서수원이 하나로마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안산에서도 오고요. 화성에서도 오고 뭐 그래요. 굉장히 커서. 거의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의 운동장만큼으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인근 역도 있고 역에 있는 대형 백화점, 그 다음에 뭐 하나로마트, 식자재 마트가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은 뭐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감정가는 10억, 최저가는 5억. 그러니까 이제 많이 싸졌습니다. 엄청나게 싸졌고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습니다. 10월 16일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진 게 임차인들, 그러니까 이제 물어줄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어줄 그런 세입자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진 않아요. 2021년 12월 19일이 최선순위 말소 기준일인데 세입자의 전입일을 보면 전부 다 후순위죠. 그러니까 이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어요. 보여요. 전부 다 이제 후순위로 말소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인은 뭐냐 대체 보시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총 7가구인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문이 달려 있다가 다시 붙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내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위반 건축물이 등재됐다, 해제됐다, 뭐 이러면서 시정조치 됐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복잡하게 2022년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지상 4층 요게 12평 정도가 요게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붕이라는 건데 요거를 뜯던지 아니면은 그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아가면서 운영할지는 이제 어떤 시에다가 이행강제금 규모랑 그 다음에 월세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시청이나 그 다음에 지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부 구조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인근 가까운 건축사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 좀 타진을 해야겠죠. 그래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면은 가격이 매우 싸진 게 장점이지만 아예 커버 못할 그런 건 아니에요. 5억이나 싸졌거든요. 그쵸? 5억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경기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